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질 땐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키워드는 개츠비가 아닌 승츠비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승츠비를 둘러싼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마약과 성매매, 탈세, 경찰 유착, 도찰, 불법 동영상 유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히 비리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개츠비는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매일 밤 호화 파티를 벌였지만 그래도 승츠비가 연루된 갖가지 비리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 무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영의 늪으로 빠져들고 만 것 같습니다. 어디 승츠비뿐이겠습니까? 재력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사실, 추락한 승츠비를 보면서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장을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3부에서 관련 이슈를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당을 뺀 여야 4개의 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략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합의는 아닙니다, 아직은. 네네. 그 선거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3월 10일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10일 날 갑자기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편안에 지금 합의를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숫자가 250명에서 225명으로 네네. 줄어드는 이제 그런 안으로 일단 잠정 합의를 한 거고요. 이 안을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라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을 한 상황입니다. 최종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는 지금 이제 거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15일까지는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야 뭐 내년 그 총선 때 새로운 선거제로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야 4당의 인식입니다. 네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지금 내밀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제1야당 빼고 선거제 개혁에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또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팽팽하게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해갖고 10%를 줄이겠다고 270명. 오히려. 네. 그런데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는 줄이면서 그러나 3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꼼꼼히 뜯어보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안은 하지 말자. 네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도 보면은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막판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의원직 총사퇴도 포함하느냐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주의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잖아요.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그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어제 전격적으로 석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네네.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흥
이란 여성과 함께 2017년 2월 달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 VX 신경 안정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죠. 예. 그동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이제 받아왔고 그런데 어제 말레이시아 검찰 측이 공소를 취하를 했고요. 그 말레이시아 고등법원도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그냥 석방을 시킨 겁니다. 네네. 지금 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서 우리는 살해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일단은 그 살해 도구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그 안을 일단은 좀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흐엉 역시 이 조만간 석방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아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 왜 그럼 이런 조치가 갑자기 이루어졌을까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북한하고 최근에 관계 개선 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출구 전략 아니냐.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북측으로 도주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남제인데 네네. 그건 일단 뒤로 남겨놓고 이 정도 선에서 이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절충을 지금 하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사 이 같은 기종이 국내에도 운항 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이 이제 큰 건데요. 예. 국내에서는 지금 이스타 항공이 같은 기종, 그러니까 보잉 737 맥스 8 기종 2대를 지금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네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을 이스타 항공에 보냈다 그래요. 예. 기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 미국 연방항공청이 권고한 바대로 개정한 매뉴얼 그걸 따르라라고 지시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개정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부실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일단 수동으로 전환해서 대응하라. 예. 예, 이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긴급 상황에서 수동 전환해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예. 그 뭐 분초를 다투는 그런 네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임시방편으로 이제 일단 지시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 항공당국은 전면 운항 중단을 시켰거든요. 예. 한 60-70여 대 정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특히 이스타 항공 내부에서도 운항 중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지금 추가 도입 계획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스타 항공이 올해 4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고 예. 대한항공은 50대 구매 계약을 맺어서 상반기부터 순차 도입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네. 제주항공도 2020년부터 50대 도입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티웨이 항공 역시 6월부터 4대를 순차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거 역시 좀 그 초동 대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항공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일단 운항 중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법도 한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번에 지금 임명이 된 분이 항공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이셔서요. 네.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립 유치원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보니까 또 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뭐 사립 유치원 문제가 커진 것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 비리 내용을 이제 폭로한 것이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비리 혐의가 이제 적발된 그 사립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그 277개 사립 유치원에서 1229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비리가 적발이 또 됐고요. 비리 액수도 103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에듀파인을 도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대형 유치원만 일단 도입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중소규모 사립 유치원에서의 비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반문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속에 계약 연기를 주도하면서 정부하고 지금 이제 강경투쟁을 이제 선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도 사임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네. 차기 이사장 선임하는 대로 3월 26일 정도까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임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런 속에 차기 지도부가 과연 어떤 구성이 되겠는가? 지도부가 나오겠느냐. 네네. 더 강경파냐 아니면 더 온건파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내일 지금 오늘이네요. 오늘 이사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설립 취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 이슈는요. 1부에서는 대략 그 정치 이슈를 다뤄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사회 이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에요. 집안에 말이죠. 어린 아기가 아프고 그것이 다른 부위가 아니라 심장 부위라면은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사시겠어요? 아이 두신 부모님들은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수술이 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죠. 인공혈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인공혈관을 이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인공혈관이 국내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이죠.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규 군의 어머님 김진희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네. 민규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요? 민규는 어제가 생일이어서요. 네. 어제 이제 새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4살이고요. 만 나이 3살입니다. 그러면은 아픈지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아파왔습니까? 네, 그렇죠. 민규는 제가 임신했을 때 5개월 무렵부터 이런 상황을 알게 됐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 상태였고요. 정확하게 이제 이 병명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는 지금 방실 중격 결손하고 대동맥 축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님, 이 민규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든 상황이었을 때 어떠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이제 호흡 문제고요. 네네. 아이가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네네. 좀 동작이 많아지거나 많이 활동적이 되면 이제 호흡이 조금 많이 가파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힘들면은 이제 조금 뭐 손톱이나 발톱이 조금 파래지고 입술도 약간 파래지려고 하고 뭐 이 정도 증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민규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보셔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병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까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었죠? 태어나기 전에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네네. 이 정확한 상황은 아이를 낳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바로 아이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하면서 이런 거라고 알게 되었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병원 측에서 민규가 받아야 하는 수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인 것이죠? 지금 민규는 심실이 한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이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수술은 심장 아래 하지에서 올라오는 피가 심장이 아닌 폐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혈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하지에서 폐까지 연결하는 그 심장보다는 폐가 조금 더 거리가 멀어서 그 네네.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혈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호사의 인공혈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 지금 인공혈관 그 고사에 그 흔히 우리가 뭐 저기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고사라는 것이 이제 그 인공혈관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공혈관을 병원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병원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수술 재료가 없다라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네네.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 당장 긴급 수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량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환자인가요?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인공혈관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다만 민규가 지금 수술 대기 중에 환자 중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직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연락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도 병원에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민규가 병원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제일 좀 바라고 싶으신 이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우선 민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남들이 생각할 때도 심장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태어난 아이지만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 받으면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아이인데 네네. 단순히 지금 수술 재료만 없어서 지금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 수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규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정된 아이들도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재개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정부와 잘 협의가 돼서 우리나라에 꼭 잘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규와 흡사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 어린이의 부모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병원에서 민규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 중 엄마가 연락을 하는 엄마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병원에서 가끔씩 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규와 같은,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시고 있으신지요? 서로 얘기하기는 물론 뭐 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도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이 수술이 여태까지 정말 잘 성공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수술들이고 수술만 온전하게 잘 받고 하면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뭐 이 과정만 잘 이겨내자 이렇게 서로 다독이면서 네.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지금 적시에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들 그리고 해당 정부의 그 관련 부처들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고 말이죠. 직접 그 어머님의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선천성 심장병 환우의 안상수 대표를 연결해서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 관련된 이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어머님을 연결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엔 이게 지금 인공혈관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고호사에서 인공혈관만 다시 보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상호 대표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우선 한국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라는 단체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2017년 이제 고호사 철수한 이후부터 보건복지부랑 식약처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고호사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상태를 전달하고 빨리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인공혈관을 만드는 이 고호사라는 것이 흔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고어텍스 의류를 많이 입고 계시는데 바로 그 회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그 유명한 고어텍스 만드는 그 회사가 맞습니다. 예, 그 고호사에서 이제 인공혈관을 제조해서 이제 시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한국 시장에서는 철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측이고 정확한 이유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확한 이유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의료 수가 문제와 연관돼서 본인들이 특별히 한국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래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호사에서 지금 소아심장에 수술하는 그 인조혈관만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인조혈관을 판매하는 것 중에 저희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이 사용하는 혈관은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병 아이들이 사용하는 혈관만 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지금 다른 제품들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공급하는 게 완전히 손해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기업이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에 특별히 비난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결정적으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인공혈관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지금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이런 치료 재료들이 굉장히 품목은 많은데, 그러니까 다품종인데 조금씩밖에 생산 안 하는 치료 재료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소필수 치료 재료라고 부르는데, 이런 재료는 건강보험 수가 상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수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다른 치료 재료랑 다르게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작년 9월에 네네. 지금 고시를 한 상태고요. 예. 식약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희소 필수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GMP 심사 같은 경우에 기준을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어제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자 정부에서는 당장 긴급하게 폰탄 수술 그러니까 그 심장 수술하는데 필요한 인공혈관 20개를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국내로 반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선 고호사에서 보내주겠다는 거는 그 폰탄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혈관이 있거든요. 네네. 16mm, 18mm, 20mm 요 세 가지 사이즈를 우선 7개씩 해서 21개를 빨리 공급해준다는 약속을 한 거고요. 예. 이거는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아산병원에서 수술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네네. 이제 해결이 된 거고 앞으로는 정부 측이랑 고호사 측이 다시 협의를 해서
완전히 공급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호사 쪽에서 정부 쪽과의 그 창구를 통한 협상이라든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르게 사실상 환우회라고 한다면은 그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고호사에 이제 계속 그 공급을 요구해 왔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직접 통화도 했고 저희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목록도 보냈고 월요일 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인공혈관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환우회 쪽 입장을 좀 정리해서 정부 쪽에 바라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가 고호랑 이제 공급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고호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체 제품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네네. 우선 대체 제품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가 키랑 몸무게, 허리 둘레가 똑같다고 똑같은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사이즈나 재질이 같다라 그래도 그 인조혈관의 두께가 다르다거나 한국에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거나 아니면 소아심장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혈관 아니면 써봤는데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혈관이기 때문에 대체품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선천성 심장병 치료가 되게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선천성 심장병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산전에 100% 거의 진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모들이 20주 전후부터 내 뱃속의 아이가 심장이 좀 아프다라는 걸 알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계속 수술을 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출산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시청자들께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을 받고 나면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한국의 치료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고호사도 지금 한국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를 잘 알고 있고 이 치료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며칠 안에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 안상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은 미국 볼턴 보좌관이 한 말입니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특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볼턴 보좌관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북미 관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양락구 기자를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락규 기자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움직임인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움직임인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지요? 네, 국제사회가 이 동창리를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로켓 엔진 시험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 지난해 9월이었죠.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약속한 장소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최근 이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 포착됐는데요. 일단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지난해 8월과 달리 하얀 벽면에 이동식 건물이 보이고요. 이 벽과 지붕이 메워졌다는 거니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예. 이 국정원도 이 점 간과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5일이요. 이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요. 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철거 시설이 일부 복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또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산팔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일식 이동식 건물 다시 조립이 되고 있고 이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방도 추가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일단 사실 속 움직임을 보면요. 이 북한의 의도는 아직까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협상력에서 이 우위를 서기 위한 제스처인지 아니면 폐쇄를 위한 진정한 움직임인지 북한이 진짜 의도를 놓고 분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동창리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지역에 어쨌든 미사일이 배치돼 있기 때문일 텐데 북한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지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나요? 예,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전략 미사일, 전술 미사일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전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시 상황에 적뿐만 아니라 적 본토에 있는 산업시설, 또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네네. 이 즉 핵이나 생화학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미사일이 이 동창리 시험장에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북한이 항상 남한을 향해서 언급을 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고요. 전술 미사일인데요. 예. 이 전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량의 목표물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무작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ICBM 다시 말해서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쏴 올렸을 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가 닿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동창리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응, 반응 이런 것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군사 위성을 통해서요. 이 동창리나 북한 지역의 미사일 배치를 전면 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군사 위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즌트, 신호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비로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 음을 포착을 해서 발견을 하는 건데요.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 포착을 항상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측은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이 밝힌 추가 북핵 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한미 양국이 공조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어떤 이러한 파악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핵 시설도 항상 관심사인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이 지난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다시 가동되는 징후 없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5월 폐기됐었죠.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특이 동향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비핵화 이행 차원에서 일부 철거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이 국정원은 이를 두고서요. 이 북한이 참관단 방문에 대비해서 수리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곳을 다시 미사일 시설로 활용하는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급한 영변 외
비밀 핵시설이 분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 분강이 영변이 위치한 행정지구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미 군사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면밀하게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브 비건 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 같은 상황에서 북과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 또 그러면서도 점진적인 비핵화는 안 한다. 서로 또 상충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여론이요, 이 북미 회담보다 베네수엘라에 많이 관심이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미국 주변국에 3대 좌파 정권이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자기 친권으로 잡지 못한다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친좌파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이 당장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베네수엘라가 당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 비핵화라는 게 사실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비핵화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북미회담 같은 경우에도요, 영변 핵실설 폐기와 또 거기에 맞는 상호조치 먼저 주고받자는 구상이 나왔던 건데요. 네네. 이른바 스몰딜입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폐쇄는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봤던 거고요. 네네. 미국은 미공개 핵시설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건데요. 즉 비핵화 조치를 잘게 잘라서 주고받는 북한식 살라미 방식에 미국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엔 좀 우리들의 문제로 좀 귀결시킨다면 남과 북이 지금 지난 9월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를 계속 이해해 나간다 이런 방침이고 또 때마침 통일부 장관도 지금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네. 남북 관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 한다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남북관계 중재자 역할로서 남북관계 합의서 쓴 거에 대해서 이행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급한 거는 공동 유해 발굴단 구성입니다. 일단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령급 반장을 포함해서요, 발굴 요원 100명 구성을 했는데요. 이건 먼저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이 같은 날 이 한강하고 민박선박 시범 운행 추진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점도 지난 1월 이 남북이 이 한강하고 바다지도 완성한 이후에요,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에서는 팩스 등을 통해서 뭐 시범 운항 계획을 조율해 왔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이 점도 많이 빨리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JSA 자유왕래 한다고 했는데 아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북과 또 유엔사 지난해 10월에 JSA 비무장화 공동 검진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하지만 공동 근무 수칙을 두고요, 아직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충돌 방지 위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논의도 멈춰 있는데요.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 남북 군사회담을 실무급이 아닌 장성급으로 추진해서 이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양락규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에 돌아오죠.